여러분, 왜 사랑하는 아내를 더 아끼고 노력할수록 부부 사이의 친밀한 순간에서 오히려 거절당하는 기분이 들까요? 이 질문이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한 것일 거예요. 저희는 함께 노후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는 비결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는 바로 여성의 마음을 여는 3가지 비밀입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지만 알게 되면 부부 관계가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건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의학 공부를 시작한 지 50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천 명의 부부를 상담하며 노년의 은밀한 고민들을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성공한 사업가부터 평범한 가장까지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안고 오셨어요. 제가 본 수많은 사례에서 깨달은 건 사랑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와 배려가 더해져야 진짜 꽃피죠. 예를 들어 60대 중반의 한 사업가분이 생각나네요. 그는 매일 꽃을 사오고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아내는 피로와 통증을 이유로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는 내가 무시당하는 건가 하며 상처받았고 아내는 점점 두려움에 마음을 닫아갔어요. 처음엔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했지만 사실은 여성의 심리와 생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었어요. 아내의 몸과 마음이 천천히 준비되는 과정을 무시한 거죠. 이 부부처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만 다행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작은 변화로 친밀감을 되찾고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개의 문지도라는 개념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아내의 마음을 열고 깊은 유대감을 회복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방식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부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자, 먼저 남녀의 기본 차이부터 천천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기도하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남녀의 반응이 같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리모컨으로 모든 기기를 켜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남성은 전기 스위치처럼 빠르게 켜질 수 있지만 여성은 불씨를 천천히 지펴야 하는 난로처럼 서서히 따뜻해져야 하죠. 이 차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1960년대에 마스터스와 존슨이라는 연구자들이 여성의 성반응 사이클을 밝혀냈어요. 흥분 단계에서 시작해서 고조 단계로 이어지고 오르가즘을 거쳐 회복 단계로 마무리되죠. 흥분 때는 몸속 혈액이 몰려 부드러워지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함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수십 년간 상담하며 본 바로는 이 기본적인 차이를 모르면 부부 사이에 작은 오해가 쌓여 큰 벽이 되곤 합니다. 현대 신경학 연구를 보면 여성의 뇌는 감정적 연결이 먼저 돼야야 신체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과 신뢰가 느껴질 때 뇌에서 특정 신호가 활성화되며 그게 몸의 반응을 부드럽게 이끌죠. 단순히 육체적인 자극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제가 만난 65세 김 씨 부부 사례가 떠오르네요. 김 씨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 분이었어요. 퇴직 후 아내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매번 서둘러 다가가다 보니 아내가 피곤하다며 등을 돌렸죠. 그는 아내의 사랑이 식었나 하고 마음 아파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건 아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김 씨처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오해가 쌓여 관계가 멀어지곤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대화와 배려가 먼저라면 마음이 열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체크리스트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죠. 첫째, 아내의 호흡이 아직 빨라지지 않았다면 흥분 단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신호예요. 둘째, 부드러운 접촉에 몸이 긴장하거나 움츠러든다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거죠. 셋째, 눈맞춤을 피하거나 시선이 불안정하다면 신뢰가 더 쌓여야 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작은 순간이 쌓여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상당수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며 어려움을 겪어요. 한 조사에서는 50% 이상이 비슷한 오해로 부부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 이걸 이해하고 바꾸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김 씨 부부처럼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한 후 아내의 미소가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본을 바탕으로 이제 아내의 마음을 여는 생물학적 열쇠인 호르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이제 아내의 마음을 여는 핵심 호르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특별한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 호르몬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서로를 연결해주죠.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호르몬, 엔도르핀, 도파민, 옥시토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들을 이해하면 단순한 말 한마디나 포옹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첫째로 엔도르핀은 자연 진통제라고 불릴 만큼 부드러운 쓰다듬기나 포옹으로 쉽게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통증이 줄어들고 마음에 안정감이 스며들죠.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부부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지며 서로를 안아주는 습관을 들인 분들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작은 갈등도 부드럽게 풀리곤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친밀한 접촉 시 엔도르핀이 증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접촉이 스트레스를 30% 정도 낮춰준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일상에서 쌓이는 피로가 많아지잖아요. 엔도르핀은 그 피로를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60대 한 분을 상담했을 때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엔도르핀이 솟아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더 소중히 느끼게 해줍니다. 둘째, 도파민은 쾌락의 불꽃놀이처럼 기쁨을 폭발적으로 주는 호르몬이에요. 작은 칭찬이나 서프라이즈로 쉽게 활성화되죠. 칭찬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도파민이 나오면 뇌가 이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제가 만난 70세 이씨 부부 사례가 떠오르네요. 남편분이 매일 아내에게 오늘도 아름다워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후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관계가 훨씬 활기차졌어요. 아내는 그 말에 기뻐하며 더 다정해지셨고 남편은 그 반응에 뿌듯해하셨죠. 연구에 따르면 칭찬처럼 긍정적인 자극이 도파민을 자극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발해져요. 이는 부부가 서로를 더 자주 칭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관계가 더 밝아지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일상이 단조로워질 수 있지만 도파민은 그 속에서 작은 기쁨을 불꽃처럼 피워주죠. 제가 조언드리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아내의 작은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예요. 그 한마디가 도파민을 불러일으켜 사랑을 새롭게 합니다. 셋째, 옥시토신은 사랑의 접착제로 불릴 만큼 눈맞춤이나 오래 안기기로 생성되며 신뢰를 쌓아줍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부부 사이에 유대감이 깊어져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옥시토신이 높은 부부는 유대감이 40%더 강하다고 밝혀졌어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도 매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들인 부부들이 가장 행복해 보이셨어요. 예를 들어 50대 후반 한 부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옥시토신이 줄어들어 소통이 어려워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포옹 시간을 늘린 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났죠. 옥시토신은 단순히 감정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서 의식적으로 자극하는 게 중요해요. 이 호르몬들은 50대 이후에 점점 감소하지만 일상적인 작은 행동으로 충분히 자극할 수 있어요. 호르몬 불균형이 부부 갈등의 50% 원인이 된다는 연구도 있죠. 이해하면 단순한 접촉이 기적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을 이해했으니 이제 이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호르몬을 활용한 실천법으로 제가 황금 15분 공식이라고 부르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는 관계 전에 15분 정도를 투자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죠.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부드러운 접촉으로 엔도르핀을 유도하는 거예요. 아내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살짝 쓰다듬는 것처럼요. 이 순간 몸속에서 자연 진통제가 소사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정감을 줍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이 단계만으로도 아내의 긴장이 풀리는 걸 보셨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칭찬과 대화로 도파민을 자극해요. 오늘 하루 어땠어? 하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있어서 든든해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죠. 도파민이 기쁨을 불꽃처럼 피워주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포옹과 눈맞춤으로 옥시토신을 생성하는 거예요. 서로를 안고 눈을 마주치면 신뢰가 쌓여 마음의 문이 열리죠. 이 세 단계를 매일 실천하면 호르몬 균형이 잡히면서 부부 사이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이 공식을 바탕으로 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매일 해볼 수 있는 5가지 작은 행동이에요. 첫째, 5분 포옹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돌아올 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엔도르핀을 불러일으켜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제가 본 부부들은 이 습관으로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둘째, 아내에게 칭찬 한마디예요. 오늘 요리가 정말 맛있네나 내 미소가 예뻐처럼요. 도파민이 활성화되면서 아내의 기분이 밝아지고 그 에너지가 남편에게 돌아오죠. 셋째, 식사 나누기예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요. 이 순간 옥시토신이 쌓여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넷째, 10분 대화예요. TV를 끄고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듣기만 해도 호르몬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가벼운 스킨십이에요. 손을 잡거나 등을 토닥이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이 밤새 안정감을 주죠. 이 체크리스트는 복잡하지 않아요. 매일 하나씩 해보다 보면 습관이 돼요. 제가 상담한 62세 박씨 부부 사례를 떠올려 보니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감돼요. 박 씨는 퇴직 후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져 고민이 많으셨어요. 매일 바쁘게 살던 탓에 소통이 부족했죠. 상담에서 황금 15분 공식을 제안드렸고 체크리스트를 따라 실천해 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3개월 만에 친밀감이 놀랍게 회복됐어요. 아내는 남편이 달라졌다, 더 다정해졌어 라고 느끼셨고 남편은 자연스러운 변화에 뿌듯해하셨어요. 포옹과 칭찬이 쌓이면서 호르몬이 균형을 맞춰
작은 오해가 사라졌죠. 이 부부처럼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노후를 더 따뜻하게 보내고 계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이 호르몬을 25% 정도 증가시켜 전체적인 노후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강해지니 삶의 질이 올라가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사랑을 만듭니다. 이 호르몬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이 가까워지면 이제 심리적인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지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부부 관계를 막는 심리적 장벽을 함께 알아봅시다. 이 장벽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세월 쌓여 부부 사이를 서서히 멀어지게 하죠.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건 이런 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문화적인 영향이 크답니다. 첫째 장벽이 바로 그 문화적 콤플렉스예요. 어릴 적부터 여성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죠. 이 때문에 아내가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친밀한 순간에도 주저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이 원하지만 어쩐지 부끄럽고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이 관념은 세대를 이어 내려오다 보니 60대 이상 부부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죠.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틀일 뿐이에요. 이해하면 아내의 망설임이 사랑 부족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둘째 장벽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강압적인 관계나 불편했던 순간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의 친밀함을 가로막아요.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한 여성분은 과거에 아팠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가까워지려 하면 무서워져요 라고 하셨어요. 이 트라우마는 보이지 않는 상처처럼 부부가 가까워지려 할 때마다 고개를 들죠. 특히 나이 들수록 과거가 더 선명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걸 공유하고 공감하면 상처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본 부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셋째로, 가정과 경제, 자녀 관련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큰 장벽이에요. 일상에서 돈 걱정이나 자녀의 미래를 고민하다 보면 부부의 친밀함이 뒷전으로 밀려나죠. 60대쯤 되면 자녀가 독립한 후 빈둥지 증후군이 오거나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요즘 생활이 팍팍해서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스트레스는 친밀함을 멀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작용하죠. 하지만 이걸 함께 나누면 부부가 서로의 버팀목이 돼요. 넷째 장벽은 남편과의 정서적 갈등, 특히 소통 부족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쌓인 작은 오해가 커져 감정적으로 멀어지게 돼요. 남편이 무관심하다 느껴지면 아내의 마음이 다치고 그게 다시 갈등을 부르죠. 연구에 따르면 중노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소통 부족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제가 만난 68세 최 씨 부부 사례가 생각나네요. 아내는 일상의 스트레스로 거절감을 느꼈지만 깊이 파고들어 보니 남편의 무관심이 뿌리였어요. 남편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지만 아내는 외로움을 느꼈죠. 이처럼 정서적 갈등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 네 가지 장벽들은 보이지 않지만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강한 힘을 가졌어요. 이해가 첫걸음입니다. 이 장벽들을 알게 되면 이제 이를 어떻게 부드럽게 허무는지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제 부부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부드럽게 허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서로를 멀어지게 했다면 작은 행동 하나로 그 벽을 허물 수 있어요. 제가 상담실에서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확인한 건 진심 어린 소통과 존중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매일 밤 5분 경청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내가 하루 동안 느꼈던 기쁨이나 걱정을 이야기할 때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하면 그랬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며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 순간 아내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죠. 제가 상담한 부부들 중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몇 주 만에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졌다고 하셨어요. 연구에서도 이런 공감적 경청이 부부 갈등을 40% 줄이고 신뢰를 높인다고 해요. 이 5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에요. 바쁜 하루 끝에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내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매일 작은 감사의 말을 건네세요. 존중감은 부부 관계의 핵심이에요. 아내가 해준 작은 일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마음의 벽이 서서히 녹아요. 제가 제안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첫째, 오늘 수고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을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한 아내에게 이 말을 건네면 그녀의 노고를 알아주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네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해보세요. 이 말은 단순하지만 아내에게 자신이 소중하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셋째, 항상 고마워 는 일상에서 쉽게 잊히는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죠. 넷째, 내 의견 존중해 라고 말하며 아내의 생각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 네 가지 말은 짧지만 아내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부부간 갈등을 50% 줄이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인다고 해요. 제가 본 부부들 중 이 말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서로의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들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66세 정씨 부부가 기억나네요. 남편은 늘 무뚝뚝한 성격이라 아내가 무심하다고 느꼈어요. 아내는 점점 말을 아꼈고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죠. 상담에서 정 씨에게 5분 경청과 감사의 말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저녁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있어서 든든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어요 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소통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서로의 마음이 다시 열렸죠. 이 부부처럼 작은 실천이 관계를 되살릴 수 있어요. 정 씨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왜 이제야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는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소통과 존중의 습관은 부부가 서로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루 5분, 한마디가 쌓이면 어느새 벽이 허물어지고 따뜻한 유대감이 생겨요. 이제 이 방법을 바탕으로 50대 이후 부부가 겪는 특별한 도전과 그 해법을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나이 들수록 부부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이 생기죠. 그중 하나가 바로 회복 시간, 즉 리프렉토리 피리오드라는 생리적 변화예요. 이건
50세 이후에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밀한 순간 후 금세 다시 에너지가 차올랐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잠시 휴식을 필요로 하게 돼요. 이 변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이해하고 부드럽게 다가가면 부부 사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회복 시간이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남성의 경우 오르가즘 후 재흥분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회복 시간은 평균적으로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는 호르몬과 혈류의 변화 때문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절정 후에는 신체가 민감해져서 바로 이어지는 자극은 불편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엔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이건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사랑이 줄어든 걸로 오해하죠. 사실은 몸의 리듬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서로를 더 배려할 수 있어요. 이 도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즉시 두 번째를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서두르다 보면 아내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그게 거부감으로 이어지죠. 제가 만난 70대 한 분은 아내가 거절하는 것 같아 상처받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내는 민감한 상태에서 자극이 불편했던 거였어요. 이런 오해는 부부 사이에 작은 균열을 만들 수 있어요. 연구에서도 60대 부부의 40%가 이런 오해로 소통이 줄어든다고 해요. 반대로 이 순간을 부드럽게 다루면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몸이 말하는 리듬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저는 관계 후 포옹을 신성한 의식처럼 여겨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부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포옹은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이 호르몬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상담한 72세 정 씨 부부 사례가 떠오르네요. 정 씨는 퇴직 후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이 줄어들어 고민이 많으셨어요. 상담에서 포옹을 제안드렸죠. 관계 후엔 서두르지 말고 5분이라도 서로 안아보세요 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실천하니 아내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은 오랜만이야 라고 하셨어요. 정 씨도 서로를 다시 가까이 느끼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이 포옹 시간이 부부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 연구에 따르면 포옹은 옥시토신을 20% 이상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높인다고 해요.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나이 들수록 인내가 사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이 포옹 시간을 통해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다음으로 폐경과 호르몬 감소 같은 도전을 어떻게 다룰지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나이 들면서 부부가 마주하는 도전 중 하나가 바로 폐경으로 인한 변화예요. 폐경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부부 관계와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부부가 함께 동행하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폐경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폐경으로 인한 도전과 이를 부드럽게 해결하는 실천법을 나누어 볼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폐경은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로 인해 건조함, 욕구 저하, 그리고 때로는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폐경을 겪는 여성의 70%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해요. 특히 친밀한 순간에서 건조함 때문에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난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요즘은 가까워지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거절한다고 느끼고 아내는 몸의 변화 때문에 자신감을 잃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도전을 함께 마주하면 더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해법은 윤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는 폐경 후 건조함을 줄이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중의 수용성 윤활제는 안전하고 사용하기도 쉬워요. 제가 상담한 부부들 중 이걸 처음 써본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왜 이제야 생각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윤활제는 불편함을 줄여주고 친밀한 순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편안함을 찾는 도구일 뿐이에요. 연구에서도 윤활제를 사용하는 부부가 친밀감 만족도가 50%더 높다고 나왔어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죠. 두 번째로 식단에 천연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거예요. 콩, 두부, 아마씨 같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반찬을 식탁에 자주 올리거나 아마씨를 아침 스무디에 조금 넣어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호르몬을 직접 보충하지는 않지만 몸의 균형을 부드럽게 도와줘요. 제가 만난 한 부부는 매일 아침 두부 샐러드를 함께 먹으며 건강도 챙기고 식사 시간을 대화의 기회로 삼았어요. 이 습관이 단순히 건강뿐 아니라 부부의 유대감도 키워줬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단 변화가 폐경 증상을 20% 정도 완화한다고 해요.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니 오늘 저녁 메뉴에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삽입 없는 친밀감을 실천하는 거예요. 친밀함은 꼭 삽입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사지를 하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며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시간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죠. 제가 상담한 60대 후반의 한 부부 사례가 떠오르네요. 아내가 폐경 후 불편함을 느끼며 친밀한 순간을 피했지만 남편이 매일 저녁 발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부부는 매일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시간을 보냈죠. 3개월 뒤 아내는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열리더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이 부부는 폐경이라는 도전을 함께 극복하며 더 깊은 사랑을 찾았어요. 연구에서도 마사지나 감정적 접촉이 옥시토신을 늘려 부부의 만족도를 30% 높인다고 해요. 이 모든 해법은 부부가 동행할 때 빛을 발합니다. 폐경은 혼자 겪는 변화가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도전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부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죠. 이제 이 동행의 마음을 바탕으로 친밀함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제 부부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특별한 주제, G스팟과 동행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까이 연결하는 과정에 관한 거예요. 부부가 함께 탐험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진정한 친밀함이 생겨난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상담하며 만난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이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면 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G스팟은 흔히 민감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특정한 한 점이 아니라 넓은 구역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논란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약 55%의 여성에게 이런 민감한 영역이 확인된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부부가 함께 탐험하는 과정 자체예요. 아내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히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남편은 존중하며 동행하는 역할이 필요하죠. 제가 상담한 60대 부부들 중 이 탐험을 시작한 분들은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는 여정입니다. 아내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부부는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돼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전신 쾌감이에요. 친밀함은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진정한 쾌감은 감정적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며 손을 잡는 순간들이 쌓일 때 몸 전체가 따뜻한 에너지로 채워지죠. 연구에서도 감정적 연결이 신체적 반응을 30% 강화한다고 나와요. 제가 만난 한 여성분은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이야기할 때 온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쾌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비성적 친밀 훈련을 추천드려요. 이건 복잡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포옹을 자주 해보세요. 하루에 5분 서로를 안고 숨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이 순간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신뢰가 쌓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 맞추기예요. 서로 마주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리듬을 맞춰보세요. 이건 마음을 안정시키고 서로의 존재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손이나 머리 마사지를 해보세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작은 접촉들이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비성적 접촉이 부부의 만족도를 25% 높인다고 해요. 이 훈련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부부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상담한 67세 부부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이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지만 세월이 지나며 친밀함이 줄어들어 고민이 많으셨어요. 상담에서 비성적 친밀 훈련을 제안했죠. 매일 저녁 5분 포옹과 손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2달 뒤 아내는 남편과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아내의 미소를 오랜만에 봤다고 기뻐하셨죠. 이 부부는 단순한 접촉을 통해 새로운 친밀감을 찾았어요. 이 사례는 동행의 예술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부부가 함께 탐험하며 서로를 존중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더 깊어지죠. 동행의 예술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여정을 통해 부부가 더 가까워졌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따뜻한 결말로 마무리해볼까요? 자,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드는 비밀들을 나눴는데 마음의 작은 울림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기술이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제가 50년 넘게 부부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건 진정한 사랑은 침실 밖에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낮에 서로에게 무심하다면 밤에 열정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매일 작은 배려와 대화로 마음을 쌓아가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노부부를 떠올려 봅니다. 70대 중반의 그 부부는 매일 아침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은 처음 만난 연인처럼 따뜻했죠. 그들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이 쌓여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우리는 남녀의 생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호르몬을 자극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배웠어요. 5분 포옹, 칭찬 한마디, 눈맞춤 같은 작은 행동이 부부의 유대감을 키우죠. 또 심리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경청과 감사의 말을 실천하고 폐경이나 회복 시간 같은 도전을 부드럽게 극복하는 법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스팟은 단순한 신체적 영역이 아니라 함께 탐험하는 동행의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 모든 건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분,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해볼까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내를 5분간 따뜻하게 안아주고 네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말해보세요. 아니면 저녁에 TV를 끄고 5분 동안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퍼질 거예요.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가정에 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부부란 서로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예요. 나이 들어도, 아니 오히려 나이 들었기에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랑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건강한 노후 되세요.